네, 장관님, 뭐 쉬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새들어 사는 집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냉방도 잘 안 되고 벌레도 많고 수리 요청해야 되는데 1년 전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해야 됩니까? 아니면 현재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해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그 왜 그렇게 냉방도 잘 안 되고 벌레도 많이 생겼는지에 대한 원인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원인은 1년 전 집주인에게 그럼 찾아가서 집 수리해달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콘크리트나 이런 여러 가지가 냉방이 될 수 없도록 아예 지어져서 몇 년 전에 지어졌다면 그거는 전주인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저는 현 집주인이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런 점들을 꼼꼼하게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계약관계가 완료됐고요. 마찬가지로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현직 대통령과 정권이 책임지는 거죠. 그리고 현직 장관께서 책임지는 거지. 그럼 1년 전 여가부 장관한테 가서 왜 잼버리 준비 이렇게 했냐고 질문합니까? 그 인수인계 과정에서 오히려 장관께서 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잼버리 쉽지 않습니다. 혹은 이렇게 부족합니다. 라고 하셨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 회피를 하신다는 게 방금 말씀하신 뭐 사과를 드렸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무색해지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별로 사과의 의지가 없구나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잼버리 그럼 파행됐다고 생각하시죠? 지금. 아니 저는 초기 운영에 애로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까? 그럼? 대통령께서는 무난하게 마무리했다고 이건 말씀하셨고요. 대통령 생각이죠. 저희는 국민의 생각을 국민의 시각으로 질문 드리는 그러니까 겁니다. 제가 사과드린 부분은 초기의 운영의 애로사항의 부분이 문제가 있었고 조직위 사무국에서 그 애로사항 때문에 막 뭐 입영했던 영국, 싱가포르, 미국 다른 나라 각국에 입영했던 이 청소년들이 다 그러니까 퇴장하고 중도 퇴영하고 그렇습니까? 중도 퇴영한 국가도 있지만 남아 있었던 국가가 훨씬 많습니다. 그거는. 저는 이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공감 능력과 부족과 이 책임감이 너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이 퇴영하기 전 2주 전에 오송 참사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오송 참사 나왔을 때부터 이미 폭우와 여러 가지 이 부지에 대한 문제들이 예견됐었습니다. 근데 아니 대명천지에 길 가다가 사람들이 압살을 당하고 이태원에서 아니 대명천지에 버스 타고 가다가 익사당하는 이런 나라에서 지금 이 잼버리 하나 제대로 개최하지 못해서 세계 각국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문제 아닙니까? 이 국익 차원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손실이라고 봅니다. 손해배상 청구해야 될 판이에요, 국민들께서.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사과도 지금 8월 8일까지도 지금 8월 8일 브리핑 내용 보시면 위생이 문제였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대한민국이 가진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다. 저는 이게 말인가 싶었습니다, 정말. 그리고 나서 결국 예결이 8월 30일 날 예결 회의 때는 부지 선정이 잘못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까? 부지 선정이 잘못됐습니까? 원래 관광 레저 용지로 하기로 세계연맹과 약속이 돼 있었지만 그 땅은 농생명 용지였습니다. 장관님 2015년 9월에 직책이 뭐였죠? 2015년이요? 9월에 네.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셨죠? 네. 2015년 9월 22일에 세계잼버리 국내 후보지로 전북 새만금 선정. 박근혜 정부 때 전북 새만금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부진을 잘못 선정한 박근혜 정권의 책임인가요? 그럼 이것도? 아니 그 당시에 네. 그 관광 레저 용지로 하기로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대회가 열리기로 확정된 것은 지난 정부 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대회 정부 확정인데 때였죠. 국내 후보지로 선정한 건 전북 새만금 건 박근혜 그때도 정부 관광 때잖아요. 레저 용지로 한다라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지금 박근혜 정부 때 부지 선정에 대한 문제는 없다. 그런 만약에 식이죠? 관광 레저 용지로 돼서 전혀 반성의 필요가 없네요. 배수라든가 그런 부분에 알겠습니다. 문제가 없고 영구적인 화장실이나 샤워실이 설치됐다면 저는 그 훨씬 더 1년 전 용이하게 아니 화장실 설치하는데 1년이면 되지 뭐 1년이 더 필요합니까 시간이? 아니 화장실 그 농생명 용지여서 화장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고정형. 위생과 샤워실, 화장실 모든 총체적 난국이었는데 그 총체적 난국이 저는 1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부지가 조성된 게 2022년 그리고 12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장관께서는 정부지원회 부위원장이시고 잼버리 조직이 공동조직위원장 맞으시죠? 네. 저는 참 이것도 참 무책임하다 생각하는 게 올해 3월 1일날 이제 공동조직위원장을 행안부, 문체부 등을 이제 추가했잖아요, 세 분을 두 분에서. 근데 그 당시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 탄핵됐을 때 아닙니까? 2월 8일날 탄핵했잖아요, 본회의에서. 근데 3월 3일날 지금 탄핵된 장관을 잼버리 잘 운영하라고 이거 누가 결정한 겁니까? 이거 공동위원장으로 추가하는 거?
제가 건의했습니다. 아, 장관께서 그러면 네. 탄핵된 장관을 잼버리 공동위원장 해달라. 행안부의 여러 가지 그 리소스나 행안부의 역할 필요하죠. 네, 그런 것 때문입니다. 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부 지원의 부위원장, 잼버리 공동위원장 등에 왜 보건복지부는 없습니까? 장관께서 여가부 폐지하면 보건복지부 본부장, 그러니까 여가부가 보건복지부 본부로 갈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 보건복지부도 여기 유관기관이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왜 필요 없을까요? 아니 폐지되지 않았잖아요. 야당의 반대로 지금 그렇죠. 폐지되지 않고 네. 있죠. 폐지될 수가 없죠. 네, 저희는 반대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러면 여가부에서 그러니까 주무부처 장관이시고 여가부라는 주무부처가 있고 또 국무위원인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잼버리 이만큼 파행시키는데 보건복지부에 본부 가면은 보건복지부에서 이만큼 신경 쓸 수 있습니까? 가정을 전제로 어느 정도 더 예, 책임지시는지는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숙소 같습니다. 외부 숙소에 7월 30일부터 8월 10일 13일간 계셨죠. 네? 8월 10 외부 숙소에 그 생태 탐방원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셨습니까? 8월 1일부터 8월 8월 8일, 1일부터 계셨습니까? 8월 8일까지입니다. 31일부터 돼 있는데 근데 그때 신변 위협을 받아서 거기 있으셨다고 하셨더라고요. 4일부터 신변 위협이 있긴 했습니다. 네, 네. 그거는 처음에 제가 신변 위협도 없는데 그냥 생태 탐방원에 계셨던 거네요. 그거는 예약된 대로 제가 갔을 뿐입니다. 3일날 현장에 좀 잘 지켜봐라고 3일날 지시를 하셨다면. 아니, 제가 현장에 있었지.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거기도 부안군입니다. 제대로 여가부 장관께서 제대로 신경 안 쓰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네, 장관님. 지금도 잼버리에 대해서 초기 운영 부족이었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어찌되건 파행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영국과 미국 스카우트 대표단이 조기 퇴영할 때 화장실, 샤워장, 폭염 해충 치료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관께서 작년 국감 때 이원택 의원님 질문에 차질 없이 준비할 것, 또 태풍, 폭염에 대한 대책도 다 세워놓았다고 했는데요. 왜 대책이 다 세워놓았는데 폭염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2021년 12월에 세부 운영 계획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원택 의원님이 저한테 국감에 질의할 때는 그 내용에 따라서 그 여러 가지 대책이 다 있습니다. 그 안에 폭염이나 해충이나 그 다음에 태풍이나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2021년 12월에 세부 운영 계획에 따라서 잘 된다고. 따로 그 다음에는 이제 굉장히 점검 회의를 많이 했죠. 제가 직접 현안 점검 회의도 했고, 그 다음에 그 국조실이 TF회도 했고, 알겠습니다. 다양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3월 3일날 준비 현황 브리핑 하실 때 이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서 우수 인력도 파견 받으시고 민간 전문가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하셨죠? 네. 어느 정도 파견되고 어느 정도 확충하셨습니까? 저희가 그 인력이 조금 그 민간 인력을 모집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주 여건하고 그다음에 단기 이직이기 때문에 규모만 말씀해 주시면. 그래서 저희가 한 4, 50명 정도를 더 민간에도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결국 나중에는 2023년 3월에 와서는 그러니까 정부 인력, 공무원 인력을 20명 더 증원하고 그랬죠. 민간을 더 왜냐면 민간이 8차례철에서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인력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7월 15일 날 오송 참사 있고 나서 7월 20일 TV 인터뷰 하셨습니다. 그래서 5만 명 이상 수용할 수 있도록 실내보호서 342개를 이미 만들어서 대피할 수 있도록 했고 재난 대응 행동 매뉴얼도 이미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다 진행됐습니까? 342개소는 제가 다 리스트를 봤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재난 대응 매뉴얼도 조직위 사무국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잼버리 대회가 이게 조기 퇴영하면서 사실상 파행으로 된 이유는 저는 현장에서의 대처가 매우 부족했다고 봅니다. 이미 이 8월 1일 날 개영 이후에 온열 질환자 21명 발생, 8월 2일에 88명 탈진 및 부상, 경찰서는 가포 비상을 내렸고요. 소방본부는 대응 2단계 발령을 했습니다. 8월 3일에는 온열 환자 108명이 집계되고 구급 출동도 304건에 이릅니다. 점점 불과 3일 만에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저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봤고요. 또 많은 국민들께서 그렇게 보셨습니다. 8월 4일 날 코로나 환자까지 28명에 또 쿨링버스 130대까지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 5일에 감염자는 70명으로 늘고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각국의 대표단이 이 퇴영을 결정합니다. 원래 잼버리 퇴영은 원래 잼버리 기간은 13일간 하기로 하지 않았었나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하기로 했는데 8일 만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이 조기 종료했다는 건 그만큼 더 이상 잼버리를 치를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돼서 그건 태풍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태풍도 있지만 태풍의 계획이 또 다 하셨다면서 그러면 조기 종료도 이 계획에 있었던 건가요?
아니 태풍이 되면은 이제 안전한 지역으로 옮겨서 하는 그건 것도 당연하고, 있었던 예. 거죠. 그러니까 네. 그 계획상의 대응 매뉴얼에 다 그러니까 태풍이 올 시에 이 조기 퇴영한다, 혹은 이 잼버리 행사를 종료시킨다. 그러니까 집으로 기거하는 소거하는 안전한 것은 장소로 있었습니다. 대피했다가 다시 그러니까 그 입영지에 오는 건지, 아니면 아예 잼버리 행사 자체를 종료하는 건지 묻고 있는 겁니다. 342개소는 잠시 대피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매뉴얼이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 운영 부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좀 억울하실 수도 있고 한데, 어찌됐건 정상적인 잼버리 운영이 안 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파행이라고 하는 거고요. 아니 당연히 10일간 해야 되는, 그리고 대피소 이렇게 다 매뉴얼 다 있는데 갑자기 조기 종료하면 그걸 누가 파행이라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342개소는 잠시 갔다 오는 거고 실제로 예. 태풍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8개 시도로 분산해서 다 그래서 옮겨간 뭐 것입니다. 전 대한민국이 잼버리 입영지다라고 하셔서 진짜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 군인들 다 그 부대 안 입고 다 전국 대한민국 각지에 흩어놓으면 되죠. 대한민국 전국이 다 국가 안보에 소홀해야 될 대상지인데. 그러니까 그건 내용이 다르죠. 저는 뭐 그렇고요. 지금 외부 숙소 이거 한번 좀 더 지적하고 싶은데, 8월 4일날 신변 위협을 있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8월 3일 오전에 국무총리께서 이 현장을 지키라는 지시가 있으셨죠. 네. 그리고 3일 저녁 단 하루도 이 잼버리 입영지에서 좀 현장을 좀 지킬 생각은 없으셨나요? 저는 실제로 생태탐방원에 묵긴 했지만 거기서 뭐 굉장히 늦게 들어갔고 잠은 거의 자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 잼버리 행사 자체가 입영을 하는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입영을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와 열악한 어떤 환경에 놓이는지를 장관께서 직접, 지금 총리께서 현장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은 이미 8월 1일부터 계속 그 생태원에 계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을 지키라는 말씀은 뭐 수경을 하라는 말씀은 아니라고 총리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총리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백브리핑 하실 때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막 일어나는데도 생태원에 그냥 저는 근데 거의 뭐 그 안에 글로벌 리더 센터 안에 거의 있었습니다. 네, 지금 장관께서 잼버리 초기 대응 부족했다 하셨지만 어찌됐건 12일 중에 8일밖에 못하고, 또 비상 대응 매뉴얼대로 342개소로 흩어진 게 아니라, 물론 세계연맹 측의 요청도 있었습니다만 대학 기숙사로 뿔뿔이 흩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거기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책임감과 반성, 사과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9월 13일 날 김행 장관 후보자가 내정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전에 사의 표명을 언제쯤 하셨나요? 특정 날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억하기는 그렇습니다. 어려우시고요. 대통령께 하셨나요? 제가 국무총리께 비서실장님한테 했다고 아까 비서실장. 네. 그러면은 본인이 먼저 사의 표명하시고 이 대통령실에서 먼저 경질 의사를 전달받거나 그러신 건 아니라는 얘기시죠? 뭐 저는 하여튼 여가부 주무부서 장관으로서 국민께 사과했고 그런 거에 일련의 어떤 맥락상의 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그러니까 될 것 대통령실에서 같습니다. 먼저 경질 이야기가 나왔는지, 아니면 장관께서 먼저 사의 표명하신 건지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이 잼버리 사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파행에 대한 이 정말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감, 혹은 대통령실에서의 책임감 있는 목소리가 먼저 나온 건지, 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장관께서 사의 표명을 하시면서 이 문제를 어찌되건 일단락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셨던 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글쎄 뭐 이렇게 어떤 그런 책임에 대해서는 저도 느끼는 부분이 있었고, 뭐 대통령실도 그런 게 있지 않았었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있었겠죠. 당연히 다 모든 분들이 책임을 통감하셨겠지만, 그래도 먼저 어떤 분이 먼저 연락이 온 건지 아니면 연락을 하신 건지가 저는 궁금해서. 아니 저는 아까 좀 말씀을 드렸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뭐 누가 먼저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엄청 말씀드리는 중요하죠. 게 국무위원에 대한 또 주무부처 장관에 대한 교체인데, 대통령실에서 의견을 개진 받아서 하는 것과 뭐 대통령실이 정말 책임감을 통감하고 이 잼버리 사태에 대한 정말 이 국가적인 어떤 신뢰도 하락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하신 거에 따라서 저는 다르다고 보고요. 뭐 다음 주 대통령실 운영위 국감에서도 저는 질문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관님께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의 표명을 그러니까 먼저 하셨다는 거죠. 뭐 하여튼 전 책임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계속 지금 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돌리시니까 그냥 어려운 질문이 아니잖아요. 제가 날짜를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날짜를 그냥 물어보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네. 기억 못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사의 표명 먼저 얘기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좀 이제 이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좀 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 책임에 대해서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당연히 느끼셨을 거라고 당연히 제가 믿고 질문 드리는데,
먼저 이제 연락이 왔냐 아니면 먼저 뭐 말씀하셨냐. 그것까지 아주 자세하게 아니 말씀드리는 그냥 건좀 아주 그런 것 단순한 같습니다. 심플한 문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날짜를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연락 받으셨는지 보고를 하신 건지만 물어본 거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주 심플한 문제 아닌가요? 아주 단순한 문제인데.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에 이렇게 답변을 필요하시니까 이해가 안 가요.